요즘 돈 번다고 하면은 약간 뻥쟁이. 누가 지금 장사한다고 하면 장사하러 하시겠어요? 카페 한 군데 갔다 왔는데 매출이 7만 원. 창업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되는 걸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술 먹자는데 당황 안 했어요? 요즘에 저 술 안 먹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거짓말! 한잔 하시죠. 자, 나필 짠. 아니, 제가 왜 술 한잔 했냐면 올해 가기 전에 연말인데 술도 한잔 할 겸 우리 좀 다사다난 했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아 근데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 나오고 그러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나피디 끄라. 꺼. 그냥 꺼버려. 최근에 이제 탄핵도 되고 또 가뜩이나 우리 지금 경제도 뒤지게 어렵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미친 새끼들이 지금 이 와중에서 지혜들 밥그릇 싸움하고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는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맞아요.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전 정치고 나발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너무 힘든데 지금 더 힘든 거 체감하지 않으세요? 어때요 요즘? 걱정인 게 25년에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더 안 될 거예요. 아마 25년 1분기, 2분기는 엄청 더 힘들 거예요. 진짜요?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다점포점주라고 하잖아요. 매장 5개, 6개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그냥 알아서 문을 닫고 계시는 거죠.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앞으로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거의 다 문을 닫고 계시고, 요즘 돈 번다고 하면은 약간 뻥쟁이. 요즘 그 정도예요? 장사로 돈 번다고 하면은 약간 뻥쟁이.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대표님이 지금 자영업자 사장님들 많이 도와주고 컨설팅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인기쟁이니까 실제로 지금 체감하시잖아요. 컨설팅을 거의 이제 안 받죠. 제가 하는 컨설팅이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일을 저희가 돈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목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럴 여윳돈이 없어요. 오메. 창업할 때 그냥 1인 창업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바닥권리금도 다 지금 허공에 있는 돈이에요. 실제로 지금 권리금 형성된데도 많이 떨어졌죠. 허공에 있는 돈이죠. 표면적으로는 바닥권리금이 있지만 네. 그쪽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될 정도로 힘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리기가 민망해요. 진짜 그 정도 요즘? 이런 말 처음인데? 유튜브에 뭐 이렇게 정보 같은 거 올리잖아요. 인사이트 받으시라고. 그 영상 올릴 때 민망하다니까요. 아니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 영상 봐서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 노하우들 같은 것도 올려주면서도 제 속마음은 죄송하고 미안하죠. 힘들어 죽겠는데. 자영업자 1위 유튜버가 이런 말은 처음이다. 사람들 다 힘들대. 인사이트를 주는데 요즘은 그런 게 무색할 정도로. 대표님 유튜버 몇 년째죠? 저 이제 5년 됐죠.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코로나 때는 너무 한 번에 빡 꽂으니까 더 충격이 심했던 거지. 실물 경제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는 너무 한 방에 이렇게 꺾어 내려가서 좀 약간 충격이었던 거고, 지금은 아주 스며들면서 천천히 이렇게, 물론 본인이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냥 누가 지금 장사한다고 하면 장사하러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확장도 대부분 안 해요. 지금은 성장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네. 거의 생존이네. 뭐 까먹고 있는 매장들도 많고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메꾸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니. 상권마다 좀 다르겠지만 좀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그런 매장들은 진짜 일반 자영업자분들이거든요. 그러겠죠. 예를 들면 월세 뭐 150, 200 그리고 한 달 매출이 막 1,500, 2,000, 3,000 딱 요 정도. 그분들이 제일 많은데 대한민국에 네. 그분들이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매장들이 진짜 오메. 많아요. 카페 한 군데 갔다 왔는데 매출이 7만 원. 봤어요 포스를. 6만 원, 우와. 5만 원, 7만 원, 월세는 150인. 그런 매장들이 훨씬 많은데 뭐 올라가는 영상들 보면은 월 매출 1억, 순수익 1,000만 원, 뭐 2,000만 원.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저도 이제 물론 그분들이 인사이트가 있고 잘하시는 분들인가 그렇게 벌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그런 걸 콘텐츠로 만들면 동기부여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해서 잘해봐야겠다 라는 게 한두 사람이고, 나머지 80%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전혀 공감이 안 되죠. 빈속이 몇 잔 먹었더니 이거 확 올라오네. 대표님 오셔서 특별히 고급스러운 회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저랑 취할 때까지 오늘 먹는 거예요. 입이 좀 약간 훅 올라왔습니다. 좋아. 이 술 먹는 거 나랑 사귀는 거다. 얼굴에 부어보고 있네. 얼굴에 그냥 부어본 산다. 닦여. 야 나한테.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 자체가 한 19%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OECD 37개 국가 중에 평균이 한 12, 3%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 19%니까 이게 뭐 완전 경쟁인 거죠.
비율적으로 좀 떨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잘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뭔가 노력을 하고 막 공부를 하고 바뀌려고 해요. 그러면 월 1,000만 원 매출하던 자영업자가 진짜 막 매출을 오를 수 있어요? 자기가 막 그렇게 노력하고 막 바꾸려고 하면? 아니요. 예전에는 그게 됐었어요. 마케팅도 배우고 메뉴도 새로 개발하고 해가지고 됐었는데 요즘에는 마케팅 인플레이션이라고, 마케팅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마케팅을 다 해요. 그리고 마케팅 가격이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을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야. 다 하니까. 그리고 상권이 이미 안 좋은 데서 오픈했고 이미 인테리어 다 끝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메뉴 조금 바꾸고 사이드 메뉴 좀 하고 서비스 같은 거 좀 개선하고 하는 건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죠.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개선하는 사장님들이 있긴 해요. 근데 1년 동안 개선하면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없지. 계속 마이너스 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한 60% 이상이 대출 받아서 창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마이너스인 상태로 장사를 하니까 이제 빚 갚고 돈 좀 벌려고 하면은 이미 트렌드가 지나갔어. 보통 다 프랜차이즈 많이 창업하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미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인기가 없어. 돈 벌려는 마음으로 자영업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네, 돈 벌려는 마음을 하죠. 근데 프랜차이즈들은 점주가 돈 번다는 생각을 걔네들은 안 해요. 그래서 목 좋은 데다 집어넣어놓고 고정비 세게 나와도 어쨌든 음식만 많이 팔리면 본사는 돈 버니까 후보 창업자는 사실 그거 잘 모르죠. 필수 품목 지정돼 있잖아요. 그걸 써야 되다 보니까 본사는 돈을 버는데 점주님은 한 300 정도? 한 3억 태워가지고 300 벌면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인 거야. 근데 요즘 프랜차이즈도 힘드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프랜차이즈에서 수익률 조정을 막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점주님들이 많아지면 이제 조금씩 이 단가를 올리고 물류 단가도 올리고 조정하지. 그런 브랜드 많아요. 또 착한 프랜차이즈 있는데 또 그거를 그렇죠. 악용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있구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해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하더라고요. 악질 프랜차이즈 봤어요? 악질 프랜차이즈 하면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만큼 악질 프랜차이즈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은 진짜 선진 프랜차이즈 문화가 마음 많아요. 아프다. 프랜차이즈로 일단 돈을 한번 벌었던 대표들 무조건 다음에도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돈을 벌 수 있겠다 느낌이 딱 오니까 걔네들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착한 프랜차이즈도 있고 네. 악질 프랜차이즈도 있어. 대표님 아는 브랜드 얘기해주세요. 악덕 프랜차이즈 대표가 있거든요. 술 먹다가 자기는 가맹점주가 돈 버는 게 배가 아프대. 준실기는 진짜요? 지가 돈을 벌게 하는데도 왜냐면 가맹점주가 돈을 좀 덜 벌면 자기가 벌 수 있잖아요.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을 본사에서는 다 알 수가 있잖아요. 포스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굉장히 괜찮네? 생각하면은 진짜 100m 옆에다가 자기 브랜드를 차려요. 같은 브랜드 차리면 가맹사업법에 걸리니까 새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나 차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그런 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니까 나 PD. 와 좀 심하다. 근데 같은 브랜드 하면 당연히 이제 가맹사업법에 걸리니까 안 되고 다른 브랜드로 다른 사람 명의를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알게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 차릴 때부터 점주는 느낌이 오지. 왜냐면 본 사람 관계 안 좋은 상태에서 차리니까. 그런 브랜드 있었잖아요.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쿠쿠. 그 사람도 완전 악덕이죠. 매장이 있는데 가맹점주가 매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생각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바로 옆에서 하나 차려. 근데 그런 브랜드가 뉴스에 나온 게 쿠쿠랑 몇 개 있는데 그거 외에 얼마나 많겠어요.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것도 진짜 많은데 진짜 소규모 프랜차이즈들 중에.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돈 버는 게 배 아픈 대표들이 많은 거지. 대표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사장도 아닌 것들이 네. 대표라고 명함 내밀고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여러 사람 피해보내. 본인이 그런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일단 수익이고 그냥 돈밖에 안 보이는 거고 기업가 정신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보진 못했다. 저도 이게 막 사석에서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 특히나 프랜차이즈 대표. 그러니까요.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도 리더가 자격이 돼야, 그러니까 얘가 쓰레기면 브랜드도 쓰레기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프랜차이즈 잘 골라야 된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네. 고르는 법,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를 피해라. 좋은 프랜차이즈는 딱 나열했을 때 이게 좋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제 기준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는 좋은 프랜차이즈가 많다. 왜냐면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이유가 있다. 대표가 직접 점주하고 면담도 다 하고 본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이제 막 키워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파트너십으로 점주들을 만나요. 진짜
계약서 쓸 때 특약 같은 걸 막 써줘. 만약에 뭐 10개, 20개, 30개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100개, 200개 되면은 그렇게 안 되겠죠. 특약을 못 써주겠지. 근데 초기에 했을 때는 특약 같은 거 막 써줘요. 그래서 200개 됐을 때 가맹점주님이랑 30개 했을 때 가맹점주님이랑 계약서 보면 달라. 초반에 그렇게 같이 희노애락을 했던 네. 사람은 그만큼 베네핏도 또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표님들도 종종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확실히 달라요, 마인드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브랜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점주가 다점포를 한다. 네. 그리고 가족 지인들을 다 데리고 왔다. 레퍼런스를 체크해보니까 그런 프랜차이즈도 좋은 프랜차이즈 같아요. 다점포율이 높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표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기사 보고 알거나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봐야 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지표죠. 그래서 초보 창업자들이 못 고르죠. 또 이런 프랜차이즈를 선택해라. 창업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것 자체가 프랜차이즈.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좋아요. 물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심에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두려워. 왜 식당 장사만 생각해요? 왜 자꾸 F&B 쪽으로만 보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F&B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하루에 3끼 밥 먹으면은 1끼, 2끼 정도는 밖에서 먹으니까 너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일상 비즈니스에 속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거지.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 비즈니스에서 좀 더 벗어나가지고 좀 더 접근성이 힘든 그런 거를 하는 게 훨씬 낫다. 굳이 애식업 하겠다면 좀 차별화가 있던 본사가 레퍼런스가 강한 그런 데를 좀 찾아라.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준 이 소규모 프랜차이즈가 처음에 훨씬 좋아요. 물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운영하는 데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은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뭐 물류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그런 걸 조금 감안하고서라도 약간 소규모 프랜차이즈 선택하는 게 훨씬 좋죠. 갑자기 한숨이. 대표님 같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해주기가 너무 좋아요. 5년 동안 하면서 호황기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네. IMF 전에는 호황기가 좀 있었죠. 실제로 지금 치킨집 사장님들 얼마나 벌어요? 평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삐처리 해주셔야 되는데 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보니까 매출이 와, 나 깜짝 놀랐게 한 10%? 이익률이요? 네. 그러면 1억 팔면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왜냐면 치킨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프랜차이즈 창업 안 하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 진짜요? 개인 택시 옛날에 면허값이 8천만 원이었어요. 서울에. 지금 1억 2천이에요. 올랐어요? 세종은 2억이 넘어. 오메오메. 근데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개인 택시가 나은 거야. 예전에는 개인 택시 하려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는데 요즘에는 무사고 5년이었나? 그 정도만 하면은 뭐 교육받고 개인 택시 면허 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8천에서 1억 2천까지 올랐고 네이버에 개인 택시 시세 딱 치면 검색률 추이가 쭉 이야.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개인 택시 훨씬 나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다고 생각하니까 식당, 카페, 편의점을 하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고 매일 경험하는 거고. 편의점 돈 얼마 벌어요? 편의점 무슨 돈을 벌어요? 편의점은 진짜 상위 1% 사장님이랑 돈을 벌어요.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이었나 주원규 님이 신사임당 채널 할 때 그 채널 나가서 제가 편의점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이거 했다가 욕을 개욕을 왜요? 아니 편의점은 돈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해가지고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편의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안 믿고 편의점 괜찮다고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 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백반집을 차려라. 그래서 욕을 더 먹었어. 야씨 백반집은 남는 것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아무도 안 하거든. 백반집 차리잖아요. 이번 영상도 올라가면 욕먹을 것 같은데 백반집 차리면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와요. 장사가 안 되는 걸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PD님이 촬영하고 계신데 나보고 너 PD 해봐라. 나 PD 못해. 왜? 기술이 없잖아. 편의점에 기술이 필요해? 아니요. 기술 안 필요하거든. 교육만 받으면 되거든.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하면 안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피디 귀포슬이라고 성공하려면 귀포슬, 귀찮아하고 남들이 포기하고 또 남들이 야 마 쓸데없는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는 거 하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번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에서 강연하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영상만 보고 밖을 안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뭐 다 해봐야 무언가 실행이 되는 건데 사업도 똑같잖아요. 방구석에서 맨날 그거 보면 뭐해? 나가서 실행을 해야지. 대표님은 장사하는 아가리 파이터들 많고 저는 건물주만 말로만 되겠다 아가리 파이터 많으니까 방구석 천재들을 밖으로 한번 빼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안 와요, 안 와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를 보러 많이 온다니까. 그러면은 2025년 이제 오니까 그런 걸 하면은 그래도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은 인사이트 줄 수 있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사람은 늘 부정적이야. 그리고 보수적이야. 왜 그런가 모르겠어, 진짜. 뭐 하나 하려면 힘들어 죽겠다. 저는 저 같은 약자가 잘 되는 이 사회를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 잘 되게 해주고 있고. 네. 저 벌써 1년 만에 75명 건물주 만들어줬잖아요. 창업은 언젠가 해야 되고, 정보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 보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이런 거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러면은 진짜 장사하는 건물주다. 우리 회사에서 진짜 역량 있는 우리 강사님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지켜주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오시는 분들 완전 행운이고 맞아요. 안 오시는 분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저도 그런 강연장 같은 거 가면은 배우거든요.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저 여기까지 온 비결은 네. 6년 만에 열채 건물주 되고 100억 네. 자산가 만들 수 있었던 거 저 이렇게 뒤지게 돌아다녀서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니까 일반 그런 강연보다는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해야 돼요. 고수들을 제가 많이 불러 모아볼게요. 너무 좋은데요. 적극적으로 생각해주셔서 감사해요. 나 술 올라왔어. 나 지금 빨개졌지. 네.